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팁입니다. 오늘은 부의 본능이라는 브라운스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자녀들과 퇴직을 하고 즐기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인문학에 대한 대가시고, 그리고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통해서 막대한 또 수입원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느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자는 외로운 늑대, 빈자는 무리 짓는 양떼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자로 부자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기와집과 밭전자와 입구자와 한일자가 있어요. 이게 부자예요. 부자인데 기와집에 사는 사람의 식구가 적을수록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출이 적을수록 부자가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말도 맞지만 부자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나가는 거를 줄이지 않는 부자는 없어요.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한자로 풀이해서 놓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을 때는 들개처럼 돌아다녀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대부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나요?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항상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을 가지 점집을 가지 않잖아요. 그죠? 아프면 그거에 맞춰서 외과인지 내과인지 아니면 디스크인지 그 진단명을 찾고 거기에 유능한 병원을 찾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테크도 우리가 목돈이 들어가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직장 사람들이나 지인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테크를 할 때 전문가 3명한테 꼭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그분이 2명 이상이 예스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아니다 얘기를 하면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가 더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성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혼자 다니시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책을 보시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게 젊을 땐 들개처럼 돌아다녀라, 혼자 다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인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부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실속보다는 체면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한턱 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부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를 사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베풀고 나눴는데 그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G그룹의 오너 일가로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구씨죠. LG그룹은 다 구씨죠. 한 번은 점심을 사겠다고 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7,000원짜리 사천탕면 그냥 중국집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몇만 원씩 큰 돈을 정말 헤프게 나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또한 느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막 쓰지 않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숨어있는 오적을 얘기하더라고요, 브라운스톤이. 첫 번째는 자칭도사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대주주, M&A로 뭐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애널리스트, 제일 속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매장에 있고 또 주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미는 종목을 밀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을 팔아야만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미는 종목이 대부분 뜬 종목이 아니에요. 뜰 것 같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문과 방송 보도도,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주식을 사게 되면은
한 박자 늦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볼 순 없지만 참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해야 되고 그것을 정말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 세력 있습니다. 작전 세력. 이거 너만 알아라. 이거 너만 아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식하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가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5가지, 내가 주식의 도사다, 그리고 M&A의 큰손이다, 애널리스트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작전 세력,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전문가한테, 고수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땄다고 옆 사람이 추천해 주는 것을 해서 돈을 땄어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벌었어요. 그거 500만 원 줘요? 안 주잖아요. 내가 만약에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 했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 떨어졌어요. 물어달라고 해요? 못 물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는 철저하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브란스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얘기를 해요.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돈은 사람을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가난은 최악의 질병이며 가장 환자가 많은 질병이다. 가난을 질병으로 보고 있어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생각, 찌든 생각, 이거 질병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을 지면 종이 된다. 이거 성경에도 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받고 돈을 받을 땐 서서 받는다는 얘기가 돈의 어떤 특성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계절밖에 고생 안 한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365일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결코 명예도 아니다. 자랑할 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즐겁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의 500년 전통이 있다 보니까 사농공상, 그래서 장사하고 돈 버는 것이 제일 밑에 계급이에요. 책 읽고 글 쓰고 시 쓰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돈 버는 거, 재테크하는 거, 땅 투자하는 게 500년 동안 하찮은 걸로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돈을 알면 안 돼, 돈은 안 돼, 부엌에도 들어오지 마, 아무튼 이상한 정신들이 은연중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게 유대인은 돈을 정말 신으로 여겨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정도의 가치 기준이 있는 사람만이 또 돈을 모으고 또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스톤이 얘기했던 많은 것들을 좀 나누었고요. 마지막으로 브라운스톤이 얘기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신께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는 딱 들으면서 어떤 거였냐면 기도는 20억 개의 넘는 뇌세포로 이루어진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도구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20억 개의 넘는 뇌세포, 뉴런이죠, 뉴런. 이 세포를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가는 길이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걸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깨달으면 3가지가 10가지가 되고 10가지가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달을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라운스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